모유는 또 언제 애기 낳고 나서 이 48시간 됐을 때 태반이 떨어지고 나서 48시간이 되면 호르몬이 팍 급증을 해요.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. 그럼 전몸살은 언제 생길까요? 자, 전몸살 언제 생길까요? 그렇죠. 호르몬이 확 올라가는 시기. 그럼 여러분은 아기를 낳으면 2박 3일째 자고 일어나면 전몸살이 날 거예요. 그러나 낳고 싶지 않다. 전몸살 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열심히 물리면 전몸살이 덜 나요. 자, 전몸살 혹시 나보셨나요? 별로. 전몸살 나보셨나요? 별로 안 났어요?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전몸살이 생각보다 두 분밖에 없어서 안 났나 봐요. 제가 천안에서 강의하면 전몸살 그러면 다 얘기해요. 애 낳는 게 더 나아요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 정도로 힘든 게 전몸살이에요. 그런데 아기 낳은 날부터 물리기 시작하면 애의 그 끈적한 적도 먹을 수가 있어요. 아기가 빠른 힘이 좋거든요.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물릴 거. 저는 그게 제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예요. 최대한 빨리 물리고 그 다음날도 물리고 그러면 아기 낳아서 정말 힘들겠지만 그 두 날을 열심히 물려버릇하면 정말 전몸살 나는 시기에 덜 날 거예요. 자연분만 할 때는 보통 2박 3일에 나고요. 제왕절개하면 하루 이틀 더 늦게 나거든요. 3박 4일에서 4박 5일 때. 그때 나거든요. 전몸살은 뭐냐면 아기 먹는 위는 작고 모유는 많이 생겼을 때 나는 거예요. 수요 공급에 안 맞았을 때 생기는 게 전몸살이거든요. 자, 그런데 아기가 그 전에 쭉 만약에 한다면 그 호르몬이 늘 올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떨어질 때는 아기의 자극에 의해서 생겨요. 그때는 아기 생각을 하거나 아기가 기분 좋거나 아기가 예쁘거나 아기가 막 스킨십을 하거나 막 그럴 때 또 젖이 생겨요. 저는 첫째는 한 달 반밖에 못 먹었어요. 사실 저 분유 아니었으면 어쩌면 직장 생활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. 모유가 좋긴 하지만 분유라는 거는 꼭 필요할 때 먹으라고 생긴 거거든요. 그런데 저 첫 애 때 못했거든요. 그리고 출산 휴가가 2달밖에 안 냈어요. 그리고 그때 2달을 다 쉬면은 거의 반역자였어요. 한 달 반 만에 다 출근하고 그랬거든요. 그런데 둘째 때는 또 승진을 해서 제가 수간호사가 된 거예요. 수간호사가 2달 다 쉴 수 있을까요? 못 쉬었어요. 그래서 한 달 반 조금 지나서 한 달 반도 채 못해서 출근을 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는 제가 5년을 먹었어요. 젖을. 모유수유를. 왜 그랬냐면 제가 신생아실이라는 특수부서에 근무를 하다 보니 아기가 올 때마다 젖이 잘 생기는 거예요.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생기고 아기 안고 뭐 분유 같은 거를 서포트 할 때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좀 오래 먹이지 않았나. 근데 아기 생각하면 정말 젖이 잘 생깁니다. 그런데 전날리는 약이 하나 있죠. 부정, 스트레스, 불만, 통증, 불면 이런 것들은 그 스트레스는 젖을 약을 먹어도 전날리는 약 먹는 것보다 빨리 말리는 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. 모유는 나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뭐 먹는 것도 별로 없고 뭐 맨날 햄버거 먹고 빵 먹고 그런데 모유가 잘 생길까? 좋을까? 근데 어떨까요? 관계가 있을까요? 모유가? 모유는 어디서 만들어지는데? 혈액에서 만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밥 안 먹는다고 모유가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밥을 먹었을 때 순환이 되니까 조금 더 빨리 생기긴 하겠지.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밥 안 먹는다고 젖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다. 얼마 전에 터키에서 지진 사건이 났잖아요. 그 안에서 아기랑 며칠 살 수 있어도 아기 엄마가 모유 먹였잖아요.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랬었잖아요. 중국에서도 그랬어요. 중국에서도 어디 지진 났을 때 거기에서 엄마랑 아기가 살 수 있었거든요. 아기가 뭐 때문에 모유 먹이고 있었잖아요. 며칠 동안. 그래서 모유라는 거는 밥 안 먹어도 안 생기는 건 아니다.